안녕하세요. 매뉴얼 수학의 인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운전고 공통수학2 중간고사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요약하면 시험 범위는 평면좌표부터 명제까지 좀 많은 편이었고, 난이도는 어려운 문제가 3문제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쉬운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 3문제를 잘 푸는 것이 이번 시험의 관건이었습니다. 문항수는 객관식 19문제, 논수령 2문제인데 논수령이 객관식 고난도보다 좀 더 쉽게 출제가 되는 편이라 객관식을 다 풀기 전에 논수령을 먼저 푸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과서와 올림포스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변별이 되는 고난도 주요 문항은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시험 문항 구성과 난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단원이 어렵게 나오고 어떤 단원이 쉽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험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시험을 볼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1번부터 16번까지가 문제를 읽자마자 바로 풀 수 있을 정도의 평이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고민하면서 문제를 푼 학생들은 아직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훈련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를 해야 시험 볼 때 시간 낭비 없이 바로바로 풀 수 있고 또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어려운 문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또 이 유형은 어떻게 푸는 것인지 정리하는 매뉴얼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번 중간고사 특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시험 범위입니다. 보통 다른 학교들은 시험 범위가 집합까지인데 운전고는 시험을 빨리 보는데도 명제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시험을 좀 쉽게 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기말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고 또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기말 때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림포스 문제 변형입니다. 왼쪽은 이번에 출제되었던 14번 문제이고 오른쪽은 실제 올림포스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숫자만 바꿔서 출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난이도 그리고 푸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올림포스를 아예 외운다는 생각으로 4번, 5번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득점을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은 올림포스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올림포스 자체가 어렵지 않은 교재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번 시험에 고난도 문항은 다 올림포스와 관계없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면 바로 모의고사입니다. 왼쪽은 이번에 출제되었던 17번 문제인데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수업할 때 사용하는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말투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풀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야 실제 시험에서도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18번은 숫자만 바뀌고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직각 삼각형이라는 조건이 핵심이었는데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직각 삼각형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왔는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등변 삼각형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반 자른다, 수직 2등분 한다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것저것 밑줄 긋고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요런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보자마자 이등변 삼각형,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19번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또 실제로 풀이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좀 많이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 두 문제는 핵심 키워드가 같습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핵심이었는데 이런 식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이 문제도 잘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그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항상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게 주어질 수는 있어도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정리하는지 잘 정리해 두면은 문제 풀 때 시간도 단축이 되고 또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별 생각 없이 풀지 말고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는 자신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망설임 없이 자신 있게 풀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매뉴얼을 먼저 만들고 또 많은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잘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는 다음 기말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들 중간고사 보느라 고생 많았고 또 기말고사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